스몰 웨딩이면 조용할 줄 알았죠. 결혼식이 아니라 제 인생 인간관계 장례식이었어요. 그날 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사실은 15년 우정을 관에 넣고 뚜껑을 닫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의 불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40을 앞두고 결혼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늦은 나이도 아니라고들 하지만 제 주변에서는 이미 다들 아이 엄마가 되어 있거나 적어도 결혼 5년 찬 7년 차가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 결혼이 더 소중했습니다. 마치 뒤늦게 도착한 선물 같았거든요. 남편을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일만 하다가 사람한테 지치고 연애도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 사람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나도 좀 편해져도 되겠구나.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화려한 호텔 예식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따뜻한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제주 서귀포의 작은 하우스 웨딩이었습니다. 바다 보이는 마당, 하얀 천막, 나무 의자,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는 스몰 웨딩. 그게 제 로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교회 친구들이었습니다. 모교회는 15년 된 모임입니다. 직장 초년생 때 야근 끝나고 치킨집에서 울다가 친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승진하면 같이 울고 누가 이직하면 같이 욕해주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워주던 사이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7명. 이미 3명은 결혼을 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회비에서 축의금을 챙겼고 개인적으로도 봉투를 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 멀어도 다 갔습니다. 아이 돌잔치, 시부모 환갑, 이사, 개업식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결혼식에도 당연히 함께하겠지. 그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제주는 멀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야 하고 하루 만에 다녀오기에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시 속으로는 오기 싫어하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먼저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그냥 여행 겸 오면 어때? 내가 펜션 통으로 잡을게. 하루 자고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가. 그 말에 친구들은 환호했습니다. 야, 진짜 좋다. 완전 여행이네. 제주에서 결혼이라니 너답다.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 역시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항공권은 각자 예매하되 저는 일부 금액을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펜션은 바다 바로 앞 2인 1실 기준으로 넉넉하게 3개 방을 잡았습니다. 주말이어서 비용이 꽤 나왔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축의금으로 들어올 금액보다 숙박비가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와주는 게 어디야? 15년 친구들인데. 그렇게 저는 결혼식보다 친구들 숙소 걱정을 더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배려가 제 발등을 찍을 줄은요. 청첩장을 주는 날 우리는 강남의 작은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밥을 샀습니다. 멀리까지 와줘야 하니까 내가 먼저 대접할게. 다들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그중 한 명, 다희는 조금 조용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더니 다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 표정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다희는 작년에 재혼했습니다.
창업했다가 사업이 망했고 힘들어하던 시기에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이가 힘들 때 곁에 있었습니다. 밤새 전화도 받아주고 같이 술도 마셔주고 돈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믿었습니다. 다이는 절대 그러지 않겠지.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설렜습니다.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상담, 제주 현장 답사. 남편과 바다를 보며 여기서 우리 시작하네 하고 웃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라고 하죠. 결혼식 3일 전 다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라야, 우리 남편도 같이 가도 돼?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균형을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같이 와. 그 답장이 제 인생 최대 실수의 첫 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남편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공항에서부터 이상했어요. 그날 아침 제 휴대폰에 찍힌 한 통의 메시지가 모든 걸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한강을 보면서 저는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결혼이구나. 설렘이 반, 긴장이 반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이였습니다. 소라야, 말 안 했는데 우리 남편도 같이 가. 혼자 두기 좀 그래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 안 했는데 라는 말이 왜 그렇게 거슬리던지요. 저는 이미 며칠 전에 물어봤었습니다. 남편은 안 오지? 그때 다이는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얘는 회사 때문에 못 가. 그런데 당일 아침 공항 가는 길에 통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답장을 쓰다 지웠습니다.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방은 어떻게 하지? 이 말을 하려다가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 같이 와. 공항에서 보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좋은 날이잖아. 공항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행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캐리어에 선글라스, 가벼운 옷차림. 누가 보면 결혼식 참석이 아니라 진짜 휴가 떠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야, 드디어 제주다. 우리 오늘 회 먹자. 웃음소리 속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이 남편도 같이 온대. 그 순간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잠깐의 정적. 갑자기? 원래 온다고 했었어?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 왔어. 그때 멀리서 다이가 걸어왔습니다. 옆에 키 크고 체격 좋은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그 남자가 다이 남편 박태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밝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친구 결혼인데 남편이 빠지면 안 되죠. 그 말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내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뉘앙스처럼 들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내려가는 내내 태경 씨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제주 오랜만이네요. 펜션 어디예요? 바다 보입니까? 저 오늘 친구들도 몇 명 제주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라는 말이 제 귀에 걸렸습니다. 친구요? 제가 묻자 다이가 얼른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제주 사는 지인.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히 내가 신경 쓰는 건가? 제주 공항에 도착해 렌터카 2대에 나눠 탔습니다. 원래는 여자들끼리 타려고 예약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태경 씨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몰게요. 이런 건 남자가 해야죠.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얀 외벽에 푸른 바다, 잔잔한 파도 소리. 아, 그래도 분위기 좋다. 괜한 걱정이었나. 하지만 문제는 방 배정이었습니다. 원래는 2인 1실 3개 방이었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근처 다른 숙소를 잡았고 친구들 6명이 2명씩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경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이랑 같이 쓰면 되죠? 그 순간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방 하나에 3명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럼 누구랑 같이 써야 해? 한 친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하루인데 뭐 어때? 우리 셋이 쓰면 되지. 셋.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친구가 결국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쓸게. 그 친구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펜션 사장이 와서 말했습니다. 추가 인원은 1인당 5만 원 추가입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다이에게 향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다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태경 씨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할게요. 결제 단말기에 찍히는 금액을 보면서 가슴이 묘하게 쪼여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내고 있지? 그때 친구들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을 같이 쓰게 된 친구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태경 씨는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말했습니다. 야, 이왕 온 거 재밌게 놀아야지. 오늘 밤에 바비큐죠? 그 말에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건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아직은 티가 나지 않는. 하지만 균열은 한번 생기면 절대 저절로 메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이 균열이 완전히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태경 씨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야, 너희도 이쪽으로 와. 저녁 바비큐가 소개팅 파티가 됐습니다. 제 결혼 전날 밤 제 친구들은 바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원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했습니다. 하얀 펜션 마당에 전구를 켜고 숯불을 피우고 야, 우리 소라 드디어 시집 간다. 이렇게 축배를 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비큐 냄새 대신 술 냄새와 고성 방가가 마당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태경 씨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야, 제주 왔는데 이러고 조용히 있으면 되겠냐? 너희도 이쪽으로 와.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구요? 제가 물었더니 태경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제주 사는 친구들이요. 4명 정도. 잠깐 얼굴만 보고 가라 했어요. 4명이요? 저는 숯을 뒤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우리끼리 조용히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이, 제주까지 왔는데 재미없으면 안 되죠. 분위기 좀 살려야죠. 그 말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마치 지금 분위기가 재미없다는 듯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30분도 안 돼서 남자 4명이 펜션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 이미 술에 취한 얼굴. 한 명은 캔맥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친구분들이에요? 와, 오늘 소개팅인가? 그 말이 떨어지자 친구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놀다 가는 거야. 그런데 놀다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태경 씨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섞었습니다. 싱글인 친구들 옆에 남자들을 앉히고는
너는 여기 앉아, 얘는 여기. 마치 자리 배치를 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얼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낮게 묻자 태경 씨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소라 씨, 요즘 이런 게 트렌드예요. 여행 와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트렌드요? 그날은 제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결혼 생각은요? 이왕 제주까지 왔는데 인연 만들면 좋잖아요. 친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희 내일 결혼식이에요. 친구 결혼식. 아, 그럼 더 의미 있네. 오늘 커플 탄생?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불편한 웃음이었습니다. 태경 씨는 갑자기 술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자, 우리 진실게임 가죠. 벌칙은 소주 원샷.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내일 일정 있어요. 그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하루 정도 괜찮아요. 젊은데 뭐. 그 젊은데라는 말이 이상하게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술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원하지 않던 질문이 오갔습니다. 이상형이 뭐예요? 연애 몇 년 쉬었어요? 키는 몇 이상?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 왜 아직 솔로예요?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 치우세요.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태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형. 장난이잖아요. 왜 이렇게 예민해? 장난이요?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펜션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나 이런 자리 싫어. 왜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돼?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겪어야 할까요?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바다 앞 데크 위에 고기 기름이 튀고 캔맥주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중에 제일 예쁜 사람 누구야? 누군가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오늘 신부가 제일 예쁘지. 그러자 태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부는 패스, 오늘은 자유석이잖아.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 결혼 전날 밤입니까? 펜션 사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손님, 소음 좀 줄여주세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숯불은 거의 꺼졌고 남자들은 노래를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바다 쪽으로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태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주 바다인데 뭐 어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여기까지 불렀지? 친구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함, 분노, 수치심.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폐가 아니라는 걸. 이건 제 결혼식을 망치는 일이라는 걸.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나갔습니다. 태경 씨는 취한 채로 말했습니다. 야, 오늘 재밌었지? 이런 이벤트 있어야 기억에 남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친구의 울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새벽 2시였습니다. 바다 앞 펜션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빈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한쪽은 기름이 흘러 끈적거렸습니다. 전구 장식 하나가 떨어져 깨져 있었고 데크 난간에는 누군가가 기대다 부러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신부가 될 사람이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펜션 사장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손님, 방금 데크 난간이 부러졌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거 수리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현장 확인해 봐야겠지만 최소 30만 원은 나올 겁니다. 30만 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일 식비용 정산도 남아 있었고 이미 항공 일부 지원, 추가 인원 비용까지 결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30만 원이요. 밖에서는 아직도 태경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그건 내일 얘기해. 오늘은 축제야. 축제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사장님이 항의하셨어요. 태경 씨는 이미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에이 소라 씨, 너무 예민하다. 결혼 전날인데 웃으면서 넘기자고요. 웃으면서 넘기자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다희는 옆에서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좀 과했네. 그래도 재미는 있었잖아. 재미요? 저는 다희를 바라봤습니다. 다희야, 난간 부러졌어. 그녀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진짜? 근데 뭐 우리 내일 가면 되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다희 맞아? 결국 남자들은 새벽이 다 돼서야 나갔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마당에는 저와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소라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해프닝이야.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휴대폰을 보니 모교의 단톡방이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들 뭐야? 왜 우리가 소개팅 대상이 돼야 해? 나 진짜 기분 나빠. 다희 남편 선 넘었어.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 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미안해. 내가 초대해서 쓰다 지웠습니다. 이게 제 잘못입니까? 그때 다희가 개인톡을 보냈습니다. 야, 애들 왜 이렇게 예민해? 남자들이 좀 오버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주까지 왔는데 놀아야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놀아야지.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내일이 제 결혼식인데요. 옆방에서는 누군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내일 얼굴 보기 싫어. 그 말이 들리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 결혼식에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처음으로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 잘못한 걸까?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사람 문제야. 사람 문제. 그 말이 묘하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샤워도 못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기 전날 얼굴이 퉁퉁 부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전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일 무슨 일이 더 생기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희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은 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었던 겁니다. 화장도 못 지운 채로 몇 시간 눈만 감고 있었죠. 휴대폰을 켰습니다. 다희에게 보낸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않음이었습니다. 다희야, 준비됐어? 메이크업샵 몇 시야? 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침 7시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부어있고 웃어야 하는 입꼬리는 자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에는 5명이 출발이라고 남겼습니다. 다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8시 10분. 예식 50분 전.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희가 받았습니다. 소라야.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어디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태경이 아직 못 일어났어. 못 일어났다고요? 무슨 말이야? 어제 술을 너무 마셔서 지금 토하고 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시작해. 먼저 시작하라니요. 오늘은 제 결혼식입니다. 다희야, 예식 40분 남았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근데 얘를 두고 갈 수가 없어.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난리를 치고도 결국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예식장에는 5명의 친구만 도착했습니다. 하객 대기실에서 그들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억지 웃음, 억지 축하. 다희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친구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 숙취 때문에 좀 늦는데. 숙취.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제 결혼식 날 그 사람은 숙취로 늦는 겁니다.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7명이 저를 둘러싸고 찍기로 했습니다. 팔짱 끼고 웃으며 우리 소라 드디어 간다. 그런 장면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한 분 더 안 오셨나요? 그 질문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네, 조금 늦어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변명하고 있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제 일 때문인지 아니면 다희 때문인지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신랑 쪽 하객들은 활기차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 쪽은 조용했습니다. 예식 시작 10분 전 저는 마지막으로 다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와. 읽지 않음.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뭔가 끝났구나.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으며 저는 하객석을 훑어봤습니다. 다희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15년 친구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가 왜 그렇게 크게 보이던지요. 축가가 끝나고 신랑과 입을 맞추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라야, 나 아까 다희 남편한테 전화 왔었어. 저는 멈춰섰습니다. 뭐라고? 해장할 데 없냐고.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해장.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그 순간 아주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 여기로 오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그 예감은 몇 분 뒤 현실이 됩니다.
피로 연장 입구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 피로 연장은 축하 자리가 아니라 해장 모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피로 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제 친구 5명이 식당 입구에서 급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벌써 나와? 제가 묻자 한 친구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좀. 그 표정이 어제 밤과 똑같았습니다. 지친 얼굴, 굳은 입술. 그때 식당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여기 국물 좀 더 없어?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안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희, 그 옆에 남편 태경, 그리고 어젯밤 그 남자 4명.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선글라스를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이 쌓여 있었고 소주병이 3병이나 놓여 있었습니다. 해장하러 왔어. 태경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해장하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애들이 여기 괜찮다 그래서 마침 식권도 있으니까. 식권. 그 말에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객 수에 맞춰 식권을 준비했습니다. 모교회 친구들 6명분. 다희 부부까지 포함해도 7. 그런데 지금 테이블에는 9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권 담당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초과 인원 들어왔나요?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아까 단체로 들어오셔서 식권 여러 장을 제출하셨습니다. 여러 장. 누군가 친구들 식권을 사용한 겁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야, 신부 왔다. 그 말에 남자 하나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같이 축하하러 왔어요. 같이 축하요? 그들은 국을 퍼먹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집어먹고 밥을 추가로 시키고 고기 더 없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초대 인원보다 많아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귀를 찢었습니다. 추가 비용. 어젯밤 파손 비용 30만 원. 추가 인원 숙박비. 그리고 지금 식대까지.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다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소라야, 얘네도 어제 우리랑 있었잖아. 그냥 같이 먹으면 되지 뭐. 그냥 같이 먹으면 되지. 그 말이 제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한 친구가 저를 조용히 끌어당겼습니다. 소라야, 우리 식권 뺏겨서 그냥 나왔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태경 씨가 남자들 해장해야 한다고 해서 식권 달라더라. 그 말에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은 제 친구들 식권을 가져다 자기 친구들 밥을 사준 겁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야, 얼큰한 국물 없냐고. 해장술 한 잔 더 해야지. 소주병이 또 하나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쪽 부모님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민폐 파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왜 표정이 그래? 왜냐고요? 다희야, 이건 아니잖아.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굳히더니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 태경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고 외쳤습니다. 자, 오늘 신부를 위해 건배. 남자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건배. 그 건배 소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식장 매니저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계산은 어떻게? 저는 카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사과하고 내가 계산하고 있지?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다가 결정적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게 됩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정신없이 인사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봉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스 치맛자락을 정리하고 숨을 고르고 한 장 한 장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봉투를 넘기던 중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교의 친구들 이름은 6명이었습니다. 봉투는 5개였습니다. 저는 다시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 회비로 처리했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회비를 냅니다. 누가 결혼하면 그 돈에서 축의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15년 친구의 결혼식에 개인 봉투 하나 없는 게 맞습니까? 다희 부부는 식권은 9장을 썼습니다. 남편 친구들까지 데려와 밥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봉투는 없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진짜 이게 전부였던 건가? 그때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소라야, 괜찮아? 저는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다희 봉투 없어. 친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녀는 문을 닫고 조용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뭐? 어젯밤에 그 남자들 방 앞까지 왔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방 문 두드렸어. 야, 한 잔 더 하자고. 우리가 문 잠그고 불 끄고 있었는데도 계속.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희는 자기 남편 말리는 게 아니라 얘들아 그냥 잠깐 나와 이랬어.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안 열어줬더니 태경 씨가 복도에서 욕했어. 이럴 거면 왜 제주까지 왔냐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또 다른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소라야, 나 진짜 어제 무서웠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오늘은 커플 하나 만들어야지 이랬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결혼 전날 밤 제 친구들이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난간 수리비 걱정하며 밖에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다희 남편 식권도 우리가 준 거 썼어.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들 밥 먹여야 한다고. 우리한테 식권 달라더라.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오늘 아침, 방금 전 피로연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회비 축의금으로 끝. 개인 봉투 없음. 식권 사용. 추가 비용. 파손. 진상. 이게 다 우연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야 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대신 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초대한 거잖아. 제가 중얼거리자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걸. 그리고 그 본성을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내 결혼식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냐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로연이 끝난 뒤 저는 예식장 한쪽 복도에서 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15년 친구인데 설마 사과는 하겠지.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다희가 받았습니다. 왜? 그 한마디가 차가웠습니다. 다희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뭐가?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방어적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눌렀습니다. 어제 일 그리고 오늘 식당에서 일. 이건 좀 아니지 않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 너도 결혼했으니까 이해할 거 아니야? 이해요? 남편 두고 1박 2일 여행 간다고 하면 요즘 남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혼감이야.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감이요? 그래도 난 내 결혼식 꼭 가려고. 남편까지 시간 내서 같이 간 거야.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시간을 내서 같이 간 거라고요? 어제 그 난장판이 시간 내준 결과입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 친구들 부른 거, 그거 배려였어. 배려요? 너네 애들 다 싱글이잖아. 제주까지 왔는데 인연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걔네가 언제 소개해달라 했어? 제가 낮게 말하자 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남자 소개 기회 만들어준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 순간 휴대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경이었습니다. 바꿔줘.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왜 이렇게 난리예요? 난리요? 결혼식이면 손님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도 축하해주러 간 건데. 축하요? 식권 9장 쓰고 소주 3병 마시고 해장하러 온 게 축하입니까? 그리고 남자 소개 기회 만들어줬는데. 왜 다들 그렇게 까칠해요? 요즘 다들 인연 찾는다면서. 그의 말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숙소는 왜 말도 없이 추가 인원 넣었어? 다희가 다시 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야, 내가 잡은 숙소잖아. 우리도 멀리까지 왔는데 쓰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고요? 추가 비용은 내가 냈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예의 문제 아닙니까? 식권은 왜 친구들한테 받아서 썼어? 야, 남편 친구들 밥도 못 먹이고 보내.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정. 그녀가 정을 말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보여준 정은 뭐였지? 다희야, 어제 애들 방학까지 간 거 알아?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결혼식이야. 그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너한테 빚졌어?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15년의 기억이 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서운하다.
멀리까지 가서 축하해준 나한테 이렇게 말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운하다고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해.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다희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싫어. 사과할 이유 없어. 태경의 목소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오히려 친구들이 우리한테 사과해야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잠시 후 모교의 단톡방에 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남편 무시한 거 서운하다. 괜히 좋은 자리 망친 건 너희다. 예의 없게 군 사람은 우리 아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늘어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관계의 끝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15년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놓을 것인지. 그 결정은 다음 날 단톡방에서 터집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눈을 떴는데 휴대폰 알림이 127개가 와 있었습니다. 모교의 단톡방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또? 카톡을 열어보니 맨 위에 다희의 장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스크롤이 끝이 없었습니다. 어제 일로 기분 상한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녀의 글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남편은 일부러 분위기 띄워주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무시를 당해야 했는지 모르겠다. 무시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제주까지 멀리 와서 축하해준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눈치 주고 식권 타령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식권 타령이요? 그녀는 계속 썼습니다. 남자들 부른 건 다 너네 생각해서다. 요즘 다들 연애 힘들다며? 좋은 인연 만들어주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제가 숨을 멈췄습니다. 공격적이었다고요? 그 방 앞에서 문 두드린 사람이 누구였죠? 그리고 우리 남편을 무슨 진상 취급하는데 그건 진짜 예의 아니다. 진상 취급이 아니라 진상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다희야?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읽음 숫자는 늘어나는데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희는 계속 썼습니다. 어제 숙소 비용이니 뭐니 하는데 우리가 돈 안 내겠다고 한 적 없다. 말도 없이 카드 긁어놓고 뒤에서 얘기하는 건 더 별로다. 그 말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없이요? 그 자리에서 30만 원 수리비 얘기했을 때 고개 돌린 사람이 누구였죠? 소라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결혼식 스트레스 이해하지만 우리도 상처받았다. 상처요? 제 친구들이 방 안에서 울고 있을 때 누가 상처였습니까? 그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처음으로 답을 달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다희야, 그건 아니지.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친구가 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 친구는 어젯밤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서 썼습니다. 1. 숙소 추가 인원 비용 소라 카드 결제. 2. 식권 강제로 받아서 남편 친구들 사용. 3. 방 앞까지 와서 문 두드림. 4. 피로 연장에서 해장 발언. 5. 개인 축의금 없음. 하나씩 조목조목.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그 친구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민폐다. 우리가 예민한 게 아니라 선을 넘은 거다.
단톡방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희가 답했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이거지. 피해자 코스프레였습니다. 결국 내 남편 무시한 거잖아. 너네가 다 편 가른 거잖아. 편 가르기요? 그녀는 또 썼습니다. 15년 친구 맞아? 이렇게 한 번 일로 사람 매도해? 한 번 일이요? 그 한 번이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하던 친구 하나가 짧게 남겼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태도 문제야.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다희야, 우린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선택이 문제라고 말하는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남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희의 선택이었습니다. 침묵하던 다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알겠어. 그럼 나 나갈게. 그리고 정말로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윤다희 님이 나갔습니다. 그 문장이 15년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한숨 이모티콘을 보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텅 비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이후 모교회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희를 두둔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일 이후로 모임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도 15년인데. 아니야, 선 넘은 건 선 넘은 거야. 모임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던 우리가 2달, 3달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결혼식은 축제가 아니라 관계의 시험장이었다는 걸. 그 시험에서 누군가는 탈락했고 누군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붙잡을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안은 아직도 신혼의 냄새가 났습니다. 꽃다발은 말라가고 있었고 축하 카드들은 식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전혀 신혼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다희와의 마지막 통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너한테 빚졌어? 그 말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빚진 게 아니었나? 15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을 빚졌고 눈물을 빚졌고 위로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그녀에게는 계산서 한 장보다 가벼웠던 모양입니다. 저는 결국 단톡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나는 다희와는 여기까지 할게. 손이 떨렸습니다. 15년을 두 줄로 정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나도. 또 다른 친구. 나도. 그리고 잠시 후 방에는 4명만 남았습니다. 모교회는 사실상 해체였습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끝내자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모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거리를 두었고 누군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15년을 놓는 게 후회일까요? 하지만 그 15년이 제 결혼식을 무너뜨린 순간 이미 균열은 생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그리고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오래 봤다고 해서 끝까지 함께 갈 거라고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도 15년인데라는 말로 선을 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축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시험장이었습니다. 누가 제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지, 누가 제 자리를 이용하는지, 누가 제 선을 존중하는지, 그 모든 게 하루 만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오래 본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는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지금 제 곁에는 4명이 남았습니다.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준 사람들.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해준 사람들. 그 4명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 기쁨을 함께 웃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다이가 사과했다면 달라졌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옆에 선 신랑을 보며 축복했지만 사실 저는 또 다른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놓을지. 그리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신랑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제 결혼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